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칸쿤에서 돌아온 캠필입니다. 예, 지난 4일 동안 송봉호 앵커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역시 미주 한인 라디오, 전 세계 해외 한인 라디오계 전설다우시죠. 너무나 알찬 방송, 그리고 또렷한 발음, 그리고 스무스한 진행으로 많은 분들이 정이 많이 들으신 걸로 제가 리플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만두고 송봉호 앵커님이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송봉호 앵커님께서는 앞으로도 저희 우행 미소에 계속 참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뵐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사흘 동안 또 비었던 이유 중에 하나, 나흘이라고 그죠? 예, 3일, 1일, 1일, 제가 한국 숫자 그건 좀 헷갈립니다. 예, 나흘 동안 비어 있는 동안 멕시코의 캔쿤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예, 오늘은 그냥 뉴스가 아니라 여행, 그리고 또 여행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만났던 분들 얘기 보따리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주저리가 그냥 1시간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 하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캔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은 분들 가셨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한국도 한 뭐 거의 10년 전부터 캔쿤 바람이 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캔쿤까지 오려면 직항이 없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여행이라든가 혹은 하와이 가는 것보다 좀 더 장벽이 높았던 곳이 캔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캔쿤에 여행 가시기가 되게 편하죠. 그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자, 캔쿤에 가보신 분들도 오늘 또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캔쿤 여행 꼭 가보시라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휴양지의 경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여행지 정보고 오늘은 이 캔쿤이라는 곳, 그리고 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그 삶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A 같은 경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 같은 경우는 두 곳에 좋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천국이라는 하와이가 있고 또 하나는 캔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하와이와 캔쿤 가는 시간이 LA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5시간, 6시간 사이 걸리기 때문에 LA에서는 하와이를 가시나 캔쿤을 가시나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조금 비행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가는 것보다는 훨씬 짧죠. 한 절반, 조금 더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캔쿤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나라를 간다는 이런 이국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또 동부에 계신 분들 첫 번째 좋은 거 뉴욕 쪽이나 뭐 워싱턴에 계신 분들은 시차가 똑같습니다. 시차가 없어요. LA 가신 분들은 3시간의 시차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동부에서 가신 분들은 시차 적응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 좋죠. LA 계신 분들은 또 하와이에 가셔도 시차가 생기죠. 근데 이 시차가 없이 동부에 계신 분들 가실 수가 있고 LA 계신 분들보다 특히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2시간 반, 3시간이면 캔쿤에 도착합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바로 캔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 또 뉴욕 쪽이나 뭐 워싱턴, 버지니아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여행 가시기가 진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하와이보다는 오히려 캔쿤이 더 가깝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동부에 계신 분들이 칸쿤 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미서부 계신 분들은 하와이 가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캔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멕시코 발음은 깡쿤이라고 하죠. 깡쿤이나 뭐 캔쿤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다 통용입니다. 캔쿤이라는 곳은 말이 멕시코지만 사실 멕시코 안에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영어만 쓰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거에 좀 울렁증 있으신 분들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행 이야기 하니까 캠피디 팔자 좋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여행도 여행이지만 북미주 세계 한식과 협회 여기 모임에 세미나를 하러 겸사겸사 같이 갔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해드리겠고요. 우선 캔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여행을 가신다는 거, 여행 가는데 제일 못 가는 이유가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며칠을 비는 게 여유치 않죠.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2명 전 미국에서 다 오셨는데 레스토랑 대표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자, 이분들도 며칠 동안 시간을 내주셨어요. 자, 보통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며칠 시간 내기 불안하시죠. 내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엉망으로 될 것 같고. 예, 저도 제가 우행미소에 없으면 우행미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송봉호 앵커님이 며칠 동안 방송을 해주시니까 더 잘 됐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이거를 우선 버리셔야지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행을 가면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자, 두 번째가 경비입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우선 미국에서 돈을 제일 안 쓰고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돈이 가장 안 들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단연코 크루즈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여행은 보통 2인 1실을 쓰는데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00불 정도 선에서 크루즈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바캘리포니아 6박 7일 7박 6일짜리 가보시면 700불, 800불 선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 계신 분들은 부부가 둘이 가셔도 한 1,500, 1,700 이 정도면 7박 뭐 6박 7일, 7박 6일 이렇게 여행 가시는데 그 돈이면요. 요즘에 호텔비밖에 안 돼요. 예, 미국 내에서는 웬만한 곳 호텔비도 조금 깔끔하면 200불 하죠. 예, 호텔비도 안 되는데 배 안에서 먹을 거 다 줍니다. 유락시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한 2,000불만 있으면 멕시코 여행 갔다 오실 수 있어요. 동네에 내려서 액티비티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뭐 거기 동네에서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2,000불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주일 동안 이 미국에서 호텔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호텔 값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불씩 1,400불에다가 미국에서 있어도 그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최고급 호화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크루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엔 한국분들도 크루즈 많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크루즈 여행을 권해드리는데 이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크루즈가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죠. 예, LA나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가기가 좀 되게 편한 쪽이 있고 이 동부 쪽, 중동부 쪽에서도 뭐 플로리다 같은 데서 크루즈가 거기는 캐리비안 쪽으로 가는 크루즈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크루즈도 있는데 이 크루즈가 편한 이유가 또 뭘까요? 예, all inclusive라는 겁니다. 자, all inclusive는 뭐냐면 뭐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4시간 내내 먹을 거 계속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심하지 않게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춤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같이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요.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또 쇼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커스 같은 것도 보여줍니다. 배 안에만 있어도 하루 종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자, 배 안에 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게 좋죠. 예, 운동을 태평양 바라보시면서 운동 혹은 캐리비안 바닷가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 수가 있고 또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같이 가도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잃어버려봤자 배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은 이 크루즈 여행 가시면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과 비슷한 곳이 뭐냐면 멕시코의 캔쿤이라는 휴양지입니다. 자, 이 캔쿤도 뭐 100%는 아니지만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사실 캔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캔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미 서부에 있는 푸에르토 바야르타나 뭐 카보산루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휴양지, 아카풀코 이런 데도 다 올 인클루시브가 있는데 이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가장 많고 가장 발전된 곳이 멕시코의 휴양지 캔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캔쿤은 캐리비안 바닷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뭐 캐리비안 해적 영화 많이 보셨죠? 예, 캐리비안. 이름만 들어도 낭만적인 곳인데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5대 6대지를 다 가봤는데 바닷가는 캐리비안이 최고입니다. 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물론 하와이에 이쁜 곳 있고요. 태국도 이쁜 곳 있고 한국 제주도도 이쁜 곳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캐리비안 바닷가가 제일 이뻐요. 저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역시 캐리비안은 전 세계에서 바닷가는 제일 이뻐. 왜 이쁠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쿤은
지금 호텔이 어느 정도 있냐면 한 4만 개의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캔쿤은 원래 이 바닷가 앞에 조그만 섬들이 몇 개가 있는 곳을 다 길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더 연결을 시켜서 이 미음자 안쪽에는 이 다른 민물 호수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이쪽은 바닷가인데 그 길가로 호텔들이 쭉 몰려 있는 곳이 영어로는 호텔 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페인시는 이제 소나 호텔리아나, 이렇게 호텔레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존이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요. 보통적으로 칸쿤을 간다 그러면 여기를 많이 가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격도 진짜 싸요. 예. 가격은 좀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즈를 말씀드려도 캠피디 그거 700불 뭐 한 사람당 그거 갖고 어떻게 가? 뭐 우리는 한 5,000불 들었는데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게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크루즈 안에도 고급방, 스위트룸 이런 걸 얻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캔쿤 가셔도 하룻밤 숙박에 2,000불, 3,000불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캔쿤에서 숙박, 그러면 2명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200불, 1인당 200불, 한 400불 정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호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통상적인 거고, 그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보다 더 싼 데도 있습니다. 이내 한 250불 정도의 인클루시브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여기도 all inclusive라는 겁니다. 자, all inclusive가 왜 좋을까요? 사람은 흔히들 이런 생각해요. 돈 좀 진짜 원 없이 펑펑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는데,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크루즈 여행, 그리고 이 all inclusive 호텔에 있는 칸쿤과 그 외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이 안 들어가요. 호텔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료수, 술, 음식, 그리고 각종 파티, 쇼,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수영장,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크루즈도 그렇고 이 칸쿤도 그렇고 비싼 것들은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 비용 쓰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여기서 추가 비용 받는 것들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차라리 칸쿤 시내 같은 데 구경하셨고 다른 데서 로컬 식당 마시는 데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 칸쿤이라는 건 우선 돈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멋모르고 꺼냈다가 나중에 호텔 체크아웃 할 때 돈 많이 나와서 낭패 보신 분들 있죠. 이 칸쿤은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다 꺼내 먹어도 그 다음날이면 꽉꽉 채워줍니다. 매일매일 다 털어 먹어도 꽉꽉 채워줘요. 그리고 다니다가 수영장 옆에서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햄버거 주세요. 집어 먹으면 됩니다. 타코 주세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어떤 곳은 수영장에 몸을 반쯤 담그고 옆에 바에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 옆에 턱걸이 대고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바닷가 비치 파라솔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받아줍니다. 자, 원하는 술, 피냐콜라도 드셔도 되고요. 모히또 드셔도 되고, 자, 드시고 팁만 주시면 다 됩니다. 이게 칸쿤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바다가 너무너무 예뻐요. 날씨 좋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친절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돈 부담되십니까? 인생에 뭐 부부를 위해서 2,000불, 3,000불 그렇게 부담될까요? 제일 부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자리,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내가 비워두면 잘 될까, 이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말씀드리죠. 제가 나흘 동안 빠졌어도 송봉호 앵커님이 우리 우행미소 잘 이끌어 주셨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 20명 넘는 분들 다 뭐 뉴욕, 워싱턴주, 뭐 시카고, 피닉스, LA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인데 다 레스토랑 대표님들인데 그 걱정을 안 하고 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부자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부자일 필요 없어요. 마음이 조금만 여유를 만든다고요. 돈을 조금만 여유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칸쿤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만 가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칸쿤 여행 하시는 거 복 받으신 거예요. 왜 복 받으신 거냐? 한국에서 올라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지쳐버려요. 미국에 온 김에 가는 거 아닌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곳에 계신 분들도 다 한나절이면 칸쿤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칸쿤의 역사, 그다음에 칸쿤 가서 뭘 하고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쿤이라는 곳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됐던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다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중간중간 다 길을 연결시키고 다리를 연결시켜서 그냥 섬들을 다 연결시켜서 기역자로 뺑뺑이 돌 수 있게 만들어 온 곳이에요. 이게 호텔 존이라는 곳이고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칸쿤에서 영어가 다 통용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멕시코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멕시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칸쿤은요. 여러분이 계신 웬만한 도시의 다운타운보다 훨씬 안전한 겁니다. 이거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안전한 곳이에요. 자, 칸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력범죄가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 강력범죄가 한두 번 일어났어요.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칸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칸쿤이 속하고 있는 퀸타르로우라는 주가 있어요. 칸쿤이 속하고 있는 이 주는 멕시코 안에서도 경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한 1.5배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이유인즉슨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객실이 3만 5천 개에서부터 4만 개가 있습니다. 2인 1실했을 때 하루에 7만 명에서부터 한 8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예요. 한 달이면 얼마죠? 2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3월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오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칸쿤은 미국인들이 거의 한 8, 90%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동남아시아는 유럽인들이 8, 90%예요. 미국인들이 별로 안 가요. 왜? 태국까지 직항이 없거든요. 너무나 멀어요. 16시간, 17시간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직항이 있고 호주 사람들은 직항이 있으니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곳들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칸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 이점이 있고요. 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동네에서 강력범죄가 생기면 우리 동네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로컬 분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아주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칸쿤은 되게 안전한 곳이에요. 멕시코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갈 수 있는 멕시코의 휴양지 칸쿤이라든가 푸에르토 바르타, 아카푸코 뭐 이런 곳들은 되게 안전한 곳이에요. 멕시코의 위험한 지역은 저 북쪽 지역의 진짜 황무지 지역 이런 곳들은 산적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멕시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산적들이 있는 곳은 지나가는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산적이 길을 막고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이 버스 안에를 통째로 털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까지 다 텁니다. 관광객 버스 있잖아요. 관광객 버스 통째로 텁니다. 그리고 조금 착한 산적들은 이 돈통만 털어가고 이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안 건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치안이 안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퀸타르 로우라는 주는 이 칸쿤이 속해 있는 주는 주민들 마인드 자체가 되게 달라요. 아주 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에서도 그렇죠. 좋은 동네는 집이 깨끗해요. LA 다운타운 가면 벌써 집이 낡죠. 사람들은 동네가 낙후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학습이 돼 있는 거죠. LA 다운타운 위험해, 시카고 다운타운 위험해, 뉴욕도 이 다운타운 북쪽 같은 데 위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멕시코 하면 아까 호텔존이라는 곳은 라스베가스 스트릿 같아요. 멋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칸쿤 다운타운을 가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아요. 당장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선량한 주민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선입관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순박하고 착해요. 자, 그래서 이 호텔 좋은 외곽을 가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치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멕시코를 갔을 때 어느 정도냐면 호텔 좀 말고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 진짜 낙후된 동네인데 여기 가서 제가 빨간불에
제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택시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주고 관광객 먼저 지나가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줄 정도로 미국에서 보기 힘든 거죠. 파란불인데 안 지나가고 배려를 해줄 정도로 이렇게 동네가 순박하고 착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미국의 안전한 곳에 보편적인 우리 교민들이 사시니까 교민분들은 다 안전한 곳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생업이 진짜 뭐 LA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뭐 뉴욕 한복판, 뭐 시애틀 한복판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일 끝나고 집에 올 때도 불안불안한 마음 같은 거 있죠. 예. 멕시코 칸쿤은 주머니에 몇백 불 집어넣고 다녀도 아무도 여러분 돈 훔쳐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멕시코 칸쿤을 참 많이 갔어요. LA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가고 비행기표도 되게 싸요. 비행기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한 300불 정도? 예, 그 정도면 왕복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도 라스베가스에 떠나니까 직항이 없어 이게 한편 돌아가서 이렇게 갔는데 270불씩 줬거든요. 예.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비행기표가 이 칸쿤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많이 있어요. LA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뭐 지금은 그 가격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160불에 간 적도 있고요. 왕복입니다. 160불, 뭐 보편적으로 200불, 220불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많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날 일 끝나고 머리 식히러 비행기표 싼 거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호텔 존도 안 가요. 예, 혼자 가면 그 동네에 있는 데 가서 숙박을 해요. 동네인데 숙박 가면 좀 깔끔한 호텔도 30불, 40불 선이면 자고요. 동네 식당 가서 먹으면 뭐 미국 돈을 10불만 주면 스테이크를 혼자 배부르게 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보통 길거리 음식 한 3, 4불, 4, 5불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미국에서 주말 동안 누구랑 식사 한 번 해도 그 돈 나올 거 멕시코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멕시코를 혼자 갈 때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식힐 때 혼자를 많이 갑니다. 물론 가족들이랑 갈 때는 호텔 존을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갈 때는 그런 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멕시코에 가셔갖고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위험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떤 때는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있은 적도 있어요. 컴퓨터 들고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미국과 통화를 하면서 일 프로세스 하면서 2주 동안 있었던 적도 있어요. 자, 일해서 돈 번 것도 돈 번 건데 2주 동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돈 세이브 된 게 몇천 불이 더 돼요. 미국에 있으면 그 돈을 쓸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여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 가신 분들은 이 호텔 존으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 호텔 존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풍요로움을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멕시코 칸쿤 여행을 제가 권해드리고 이 돈, 그다음에 시간, 여유 조금만 가지시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이거는 또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의 특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야 할 곳은 언제냐면 3월 달부터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예, 봄방학 때 많이 가기 때문에 3월 달은 미어 터져요. 예, 그리고 한여름에는 우기입니다. 우기에다 심지어 이제 허리케인까지 붑니다. 예, 그래서 여행 갔다가 쫄딱 일주일 일정을 갔다가 이 폭풍우 때문에 호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파란 바닷가 보는 거는 뭐 턱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여름철 우기를 좀 피하시고 미국의 겨울, 예, 따뜻한 곳 가고 싶으시죠? 예, 요즘 시즌 좋습니다. 1월 달, 2월 달 좋아요. 예, 이럴 때 가시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좀 가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칸쿤에 가시면 즐기는 건 뭐냐면 우선 다이어트 걱정은 칸쿤 갔다 오신 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 걱정 좀 풀어놓으시고 칸쿤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즐기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좀 수줍음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 호텔이나 이 인근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갔을 때 수영장에서 다 같이 춤 배우고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거 이거를 또 한두 시간 했었거든요. 자, 외국인들과 다 같이 어울려요. 뭐 외국인이라 해봤자 거의 미국인들입니다. 예, 다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놀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만 수줍음을 좀 내 던져버리시면 이걸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즐기시고 각종 쇼,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서커스 같은 거 혹은 불쇼 같은 거 이런 거 다 즐기시고요. 음식도 여기서는 시켜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시키면 됩니다. 물론 낭비라서 아깝긴 한데요. 뭐 요즘에 올유캔이 뷔페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죠. 음식 퍼다 놓고 음식 남기면 추가 차지 받습니다. 예, 이렇게 적혀놓은 게 많은데 이 칸쿤은 올 인클루시브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시켰다가 맛이 없어서 남겨도 눈치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음식을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고, 캔쿤이라는 곳이 멕시칸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규모 따라 다르지만 조그만 호텔은 이번에 제가 갔던 곳은 레스토랑이 3개 있었는데 제가 뭐 다른 곳 가는 곳은 7, 8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식 음식, 이탈리안 음식,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예, 그리고 또 한국 음식 파는 곳도 로컬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음식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다양한 문화 이번에 다 접해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칸쿤의 매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칸쿤의 매력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예요. 너무나 이뻐요. 자, 이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수영장 바닷물 색깔이 바닷가에 나와요. 옥색이 나와요. 제이드 컬러. 이 옥색이 나오는 이유는 왜 옥색이 나오냐면 산호가 오래돼서 죽잖아요. 바닷가에 산호가 있는데 바다 안쪽에 산호가 있죠. 바닷가가 아니라 산호가 오래돼서 죽으면 이게 하얗게 됩니다. 산화가 된다고 그러죠. 이 뜨거운 태양열을 계속 받고 하얗게 산화가 돼서 이게 계속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딪히면서 모래가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백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은 엄밀한 의미의 백사장이 없어요. 모래가 이 황토 색깔보단 밝지만 뭐 옅은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모래 색깔, 우리가 아는 모래 색깔인데 백사장, 말 그대로 진짜 흰백자, 밀가루 색깔 나는 모래가 있는 곳이 산호 바닷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산호 바닷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이나 그다음에 또 베트남 이런 곳에도 당연히 이 산호가 부서져서 만든 하얀 백사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캔쿤은 앞에 하얀 백사장이 많아요. 물론 모래랑 섞여갖고 약간 뭐 밀가루 색깔, 캠피디가 밀가루 색깔인데 이거는 아닌데, 예, 그래도 한국 같은 데나 보통 미서부의 산타모니카 바닷가에서 보는 모래 색깔보다는 훨씬 밝은 모래 색깔이 많이 있어요. 흰색이 밑에 있으니까 이 물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또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고 나서 생기는 이 현무암이라죠. 예, 이것들이 부서져서 검정 모래가 깔려 있는 바닷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와이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날씨가 암만 좋고 물이 암만 깨끗해도 여기는 바다 색깔이 또 짙은 잉크 색깔이 나와요. 근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멋있어요. 짙은 잉크 색깔에 까만 그러니까 백사장이나 흑사장이죠. 이것도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얀 백사장이 있는 곳이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이게 또 좋은 것만 있냐? 이게 또 나쁜 의미로 말하면 죽은 바닷가예요. 물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산호가 다 죽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숨어 지낼 곳이 없어요. 바다풀 같은 게 많이 없고 플랑크톤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은 바닷가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너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산다고 이 바닷가도 너무 맑은 바닷가에서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해요. 물론 여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스노클링 하는 곳은 이 하얀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라 숲이 많은 곳을 갑니다. 거기는 물이 조금 더 탁해요. 스노클링 또 따로 가죠. 예, 그래서 스노클링 가는 곳은 좀 더 다른 곳이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될 듯 하고요. 우리가 좀 즐기는 바닷가는 물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곱고. 그리고 또 바닷가가 되게 완만해요. 완만해갖고 한 50m, 100m를 걸어 나가도 허리에까지밖에 물이 안 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동해안은 갑자기 깊어지고요. 서해안은 좀 완만한 편이죠. 그 대신 서해안은 이 중간중간에 돌멩이가 많이 있었고 발이 찍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백사장은 좀 동해안이 좀 좋은 편이죠. 근데 갑자기 깊어져서 어린 아이들한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완만해요. 근교에 있는 이슬라 무아레스라고 여자들의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배를 타면 금방 갑니다. 거기 가면 제가 한 100m를 걸어가 봤는데도 이 가슴팍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자, 이럴 정도로 되게 안전하고 수영하기 좋고 아무것도 없고 혹시 또 물에서 해양 생물의 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해양 생물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이 이 캔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긴 좋아요. 그리고 또 산으로 막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어 이런 것들이 못 와요. 걸려서 큰 물고기들이 걸려서 못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천혜적으로 너무 바다 물놀이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바다만 봐도 힐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도 너무나 맑으니까 밤에 보면 하늘에 별이 너무나 쏟아질 듯이 많이 내립니다. 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인클루시브이기 때문에 맛있는 칵테일 한 잔, 예, 부부끼리 혹은 연인끼리, 예, 노부부끼리 젊었을 때 회상하면서 한 잔 로맨틱하게 시간 보낸다 최고의 선택 아닐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멍 때리고 며칠 놀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액티비티 원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해양 스포츠 할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겠지만 해양 스포츠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적지 구경할 곳도 많고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은 신혼여행 가면 캔쿤보다는 저는 하와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젊은 부부들은 호텔 하나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에 나가서 액티비티 같은 거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구경하는 걸 원하고 그러면 하와이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중년 부부서부터 노부부까지는 저는 캔쿤을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 안에서 뻔하고요.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잃어버려도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리고 이 바닷가가 되게 완만하기 때문에 물놀이도 되게 안전해요. 수영장도 아이들 위한 수영장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어떤 호텔들은 어덜트 온리라고 적혀있는 호텔도 종종 있습니다. 자, 아이들 뛰어노는 게 좀 불편한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덜트 온리 18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호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 예약할 때는 그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나 혹은 노부부들이 참 좋고 저는 인생의 황혼기의 노부부들이 여기 가시면 참 편해요. 왜냐하면 많이 안 걸어다니고 모든 걸 다 즐길 수가 있거든요. 책도 한 권 가져가시고요. 인터넷 잘 되니까 거기 가서도 우행미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아요. 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칸쿤 뭐 그런 것들도 좀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조금 이 모험심이 있는 분들은 칸쿤 인근에 저는 이제 렌트카 이번에 누가 질문했는데 렌트카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렌트카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좀 안 좋은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현지인들 좀 외곽 나가면 운전이 좀 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지 경찰한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렌트카보다는 그냥 여행 이제 관광 가이드 이거 패키지를 좀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칸쿤이 속한 퀸타로로라는 주 안에서 좀 유명한 곳이 뭐냐면 첫 번째 치첸이사라는 데가 있어요. 치첸이사는 멕시코 피라밋이에요. 우리가 뭐 피라밋은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아는데 멕시코 예전에 뭐 잉카 제국 때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러던 피라밋의 유적들이 있는 곳이 있고 많은 잉카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톨룸이라는 곳이 있는데 또 거기도 유적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세노타라는 곳이 있어요. 예, 세노타는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땅이 푹 꺼져서 이 안에 동굴 큰 공간인데 위 하늘이 있는데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그 안에 호수가 있어갖고 그 안에 천연 수영장이 있는 곳이 세노테예요. 이 세노테도 참 멋있습니다. 여기 같은 곳을 쭉 구경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하루 2일 패키지. 이런 같은 거 가보시는 거 좀 권해드리고 또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제일 유명한 곳이 뭐 스칼렛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밀림 정글인데 그 안에 각종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뭐 배도 타고 찝차도 타고 그다음에 뭐 줄 타고 내려오는 곳도 하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올 인클루시브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무조건 무료예요. 디즈니랜드 요즘에 비싸다고 송봉 앵커님 얘기했죠. 예. 4명이서 가면 뭐 파킹비까지 500불에 밥 먹으면 1000불이 하죠. 예. 디즈니랜드 가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 가시면 엄청나게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아, 스칼렛 가격은 제가 안 알아봤네요. 예, 이번에 뭐 안 갔으니까 안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도 또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조나에 또 다운타운이 있어요. 거기 다운타운 가면 코코봉고라고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마스크를 찍었던 그 배경이기도 하고 여기는 좀 클럽 플러스 극장식 나이트 클럽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각종 쇼도 볼 수 있고 이런 곳인데 이런 곳들은 진짜 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버프라이스가 있는 곳이 있고 이 다운타운에는 밤에 가면 클럽들이 몇십 개가 다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저는 예전에 갔을 때는 현지인 친구랑 사귀어서 현지인 친구가 모든 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팔찌 이걸 갖다가 20불에 산 적이 있어요. 이 20불의 파워는 뭐냐면 이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예, 팔찌의 제왕이죠. 이걸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클럽을 다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모든 술이 다 무료입니다. 팁만 주면 돼요. 대단하죠? 예. 그거 여러분들이 20불에 사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현지인인데
이 동네 삐끼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 친구가 좀 친해져서 20불에 그런 거 샀는데 아마 관광객 들어오면 좀 바가지로 좀 씌우지 않을까. 저는 현지인 가격으로 20불에 샀습니다. 뭐 그거 한 100불이라도 솔직히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거기 있는 클럽도 한 20개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클럽을 가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동양인이 없어요. 예, 한국 분들 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코코봉고 이런 데 가면 우리 한국 분들 관광객 혹은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바주춤에 손집어 넣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클럽에서는 이 한국 분들이 춤추는 걸 좀 수줍어 하세요. 동양 여자분들은 몇 명이 몰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양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클럽을 갈 때마다 다 스타가 됐어요. 동양 남자가 없으니까 희귀성이 있으니까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엔 또 K-팝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K-팝 틀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진짜 동양인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용기 내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 다들 20대 때는 고고장도 가보고 나이트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더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가서 노부부 같이 가셔도 좋아요. 예, 젊었을 때 30년 전, 50년 전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예전에 지루박도 쳐보시고 고고도 쳐보시고 음악도 가지각색입니다. 뭐 힙합을 하는 곳도 있고 디스코만 틀어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게만 틀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즐겁고 거기는 또 시장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 재래시장보다는 조금 더 비싸서 관광객 상대로 하는 시장이지만 시장도 되게 커요. 거기서 각종 선물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 사는 건 좀 제가 주의 드릴 게 뭐냐면 그 뭐 진짜 원주민들이 짰다고 이렇게 하는 그 뭐 수공예품 이런 게 있는데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메린 차이나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제주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돌 하루방 이런 거 사오면 다 메린 차이나가 많죠 요즘에.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멕시코 수공예품이다. 믿고 사지 마시고요. 예, 가격이 저렴하면 그냥 기념품 정도로 사오시면 좀 좋고 핫소스 같은 거 예, 이런 거 저 권해드려요. 왜냐면 한국 뭐 고추 맵다고 그러죠? 예, 멕시코 고추 매운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국 분들은 매운 거 잘 드시는 거에 자부심이 있으시죠? 예, 원래 고추는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멕시코예요.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히스패닉 친구들 그놈 참 매운 거 잘 먹네 기특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매운 거 먹는 거의 원조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시작됐고 그게 유럽도 퍼지고 일본도 퍼지고 한국은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예요. 일본군들이 무기로 쓰려고 고춧가루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고춧가루 이 김치 빨간 김치를 갖다 먹기 시작한 게 불과 몇백 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멕시코는 고춧가루가 아주 유명합니다. 고춧가루가 아니죠. 예, 고추가 아주 유명합니다. 뭐 우리가 먹는 할라페뇨, 세라노 이런 거 말고 하바네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이 맵죠.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품종. 한국의 청양고추에 뭐 20배, 30배씩 매운 고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팥소스가 4개, 5개 패키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사오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주변 분들한테 선물 주기도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같은 거 사오시는 것도 좋고 뭐 데킬라 아무래도 멕시코 데킬라가 고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파는 데킬라 사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기념품으로 뭐 티어스, 냉장고 자석,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수공예품으로 짠 이런 뭐 테이블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같은 거 사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운타운 호텔존 다운타운이죠. 예, 여기를 가보시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호텔 인클루시브인데 여기서 먹으면 공짜인데 나가서 밥 먹으면 돈 내야 되잖아.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가 계시잖아요. 예, 못 먹어요. 아무리 호텔에서 7개, 8개 레스토랑이 있어도 지겨워서 그 음식만 못 먹습니다. 나가서 드세요. 나가서 드시면 맛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나시면 그 다운타운 호텔 중에서 각종 액티비티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 호텔 안에 있는 이제 투어 관광회사가 있는데 물론 거기가 편하긴 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보다 이 다운타운 가면 호객행위를 하니까 딜만 조금 잘하시고 스페인시 조금만 하시면 여기서 호객행위 하는 사람이랑 만나면요 훨씬 더 싸게 뭐 각종 뭐 바나나 보트든 뭐 카이서핑이든 뭐 이런 같은 거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슬라 무아레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스페인시 하나 또 배울게요. 예, 옴브레스 그러면 남자고, 근데 무아레스 그러면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은 옴브레스,
예전에는 무아레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성들의 섬이에요. 이슬람 무아레스. 섬이 조그만데 걸어 다니셔도 되고 고지에서 이동수단은 골프카트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근데 이 이슬람 무아레스가 뭐가 예쁘냐면 이슬람 무아레스는 주변이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산호 가루로 만들어진 섬.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바다가 너무나 깨끗하고 이쁩니다. 자,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고속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속정 배가 LA 사신 분들은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 많이 가시죠? 거기 그 고속정 배하고 똑같은 배예요. 예전에 오히려 멕시코에는 제 기억으로 한 십몇 년 전에 그 배가 있었는데 LA는 그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 가는데 뭐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배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5분, 20분이면 가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이슬람 무아레스도 그 쾌속종 배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값 싸요. 미국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LA에서 카탈리나 아일랜드 한 번 가잖아요. 몇백 불 깨져요. 근데 이슬람 무아레스 가는 거는요. 예, 그냥 미국 돈 몇십 불만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수영장 앞에 이 카바나 같은 거 렌트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음료수 드시고 거기 바닷가 즐기고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또 관광 코스 중에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돈. 미국 달러가 다 통용이 됩니다. 근데 페소로 내면 더 싸요. 그래서 오래 계실 분들은 페소로 환전을 하세요. 자, 그리고 멕시칸 돈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 지폐, 종이돈이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게 멕시코 돈이에요. 오잉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예. 왜 퀄리티가 좋냐면 멕시코 돈은 거의 플라스틱 수준이에요. 수영복 안에다 집어넣고 수영해도 돈이 하나도 안 젖어요. 돈이 뭐 아예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너무 종이 퀄리티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달러로 집어넣고 다니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 바깥에 놓으면 뭐 둘이 갔는데 한 명은 수영하고 한 명은 지킬 수가 없는데 두 명 다 수영하고 싶다. 이거는 좀 불안한데 돈을 이 수영복 안주머니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안 젖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멕시코 돈으로 몇천 페소 딱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멕시코 여행 날 때 다운타운 날 때 페소로 들고 다니시면 딜도 더 잘 되고 돈 관리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달러를 내면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는데 달러 내면 거의 2배를 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딜이 결국은 달러로 딜하다가 페소, 꽌또. 예, 그리고 또 멕시코 만약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놀라는 경우가 뭐냐면 앞에 미국 달러만 붙어 있고 뭐 400 적혀 있어요. 와, 이게 400불이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달러마크 똑같은데 그건 페소입니다. 예, 페소예요. 자, 그래서 400페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마크는 달러마크 붙어 있어요. 그래서 400불 내시면 큰일 납니다. 예, 400불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뭐 한 19점 몇 페소가 1달러인데 그냥 20페소 1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예, 400페소면 이제 20불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에는 몇 달러 몇 센트인데 거기는 몇 페소 그다음에 페소로 갖다 또 나눈 게 그 센타보라고 합니다. 예, 센타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센타보는 그냥 동전이 있어봤자 귀찮기만 하니까 혹시 기념품 가져오실 분은 아니면 센타보는 그냥 거스름돈 받지 마세요. 예, 센타보 거스름돈 받을 수 있는 데가 호텔 중에는 없어요. 동네 가면 센타보로 거스름돈 받는 데가 있는데 센타보 그 미국 돈으로는 펜이죠. 센트. 이거는 구경하기조차 좀 힘든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쿤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칸쿤 이제 호텔 다운타운에서 1시간 정도 조금 더 넘어가면 톨룸이라는 곳을 가는 곳이 있어요. 예, 톨룸은 더 멀죠. 예, 톨룸이라는 유적지인데 거기를 가다 보면 플라야 델 까르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플라야 델 까르멘은 곳이 있는데 플라야는 스페인시로 해변가를 뜻하는 곳이고요. 예, 많은 곳에 보면 플라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곳이 많은데 플라야는 해변이고 델 까르멘은 뭐냐면 카르멘의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칼멘 많이 알죠? 예, 그 칼멘입니다. 예, 카르멘의 해변인데 이 해변이 너무나 예뻐요.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톨룸을 가려다가 잠깐 중간에서 정차한 곳이 플라야 델 칼멘이었어요.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칼멘이 너무나 예뻐갖고 그냥 버스비를 더 했지만 중간에 내렸어요. 내리고 그 바닷가가 궁금해서 갔는데 조그만 시골 오천에 이 카페들 식당들이 있는 곳인데 하루 종일 너무나 깔끔하고 청정 지역에서 거기를 걸어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 동양인 남자라고 동양인 남자여자 통틀어서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럴 정도로 안 알려졌던 곳이라서 저는 진짜 보석같이 저 혼자 간직하고 칸쿤 가는 분 중에서 친한 분들한테만 플라야 델 칼멘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칸쿤을 갔던 게 2019년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갔었거든요. 이번 전에. 그때 갔었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왜 배웠냐면 옛날엔 높은 빌딩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5층 뭐 이런 쇼핑몰들이 생기고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어떤 뭐 무슨 롤렉스 매장에 H&M 매장에 포에버 21에 완전 미국 이 쇼핑몰처럼 돼 있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거기서 바로 앞에 보이는 더 커스멜이라는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여기는 크루즈가 정박한 섬입니다. 크루즈가 칸쿤에 정박할 만한 그 항구가 없어요. 이 커스멜에 정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스멜에 하루 종일 정박하면 커스멜 섬에서 내려서 커스멜 섬에서만 노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배를 타고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데가 플라야 델 카르멘이에요. 물론 거기서 칸쿤을 갈 수도 있는데 플라야 델 카르멘들이 가까우니까 여기 많이 오시니까 이 크루즈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예전에 맛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바닷가 다 튀었는데 요즘엔 바닷가 가다 보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자기네 호텔 앞바다라고 못 지나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진짜 좀 얄밉죠. 예,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플라야 델 카르멘은 그래도 아직도 이 자연이 참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플라야 델 카르멘 가보신 분들은 배 타고 그 길 건너 커스멜 섬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도 또 나름대로 이뻐요. 아까 말씀드린 이슬라 무아레스 섬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할 거 많고 그 안에서도 하루 종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플라야 델 카르멘에다 숙소를 잡고 거기서 하루 정도 묵으시면서 하루 정도 거기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클루시브보다는 그냥 호텔을 잡는 게 더 낫겠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밥을 먹을 테니까. 그래서 플라야 델 카르멘에다 하루 숙소를 정하시고 거기에 가서 하루 쭉 재밌게 보내시고 플라야 델 카르멘도 한번 즐기시는 것도 저는 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칸쿤을 몇 번 가보신 분들, 이번에 제가 만났던 분들, 22분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자주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한 번도 안 오시고 이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만 오신 분들 없다. 오신 분들은 계속 와요. 왜? 너무나 매력있거든. 저렴한 가격, 올 인클루시브에서 느끼는 해방감, 그리고 너무나 이쁜 자연, 그리고 너무나 즐길 수 있는 휴양지, 이 모든 것 때문에 여기를 계속 오시더라고요. 자, 근데 많이 오신 분들도 호텔 존밖에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개 더 알려드린 거예요. 유적지 구경할 수 있는 데 있고 세노테도 가보시고 치첸이사도 가보시고요. 이슬람 무아레스도 가보시고 톨룸도 가보시고 플라야 델 카르멘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끼리만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더 재밌는 곳은 호텔전보다 더 재밌는 곳은 그냥 좀 모험심 있는 남자분들끼리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운타운 칸쿤을 가보세요. 예, 진짜 음식 기행도 많이 할 수 있고 현지인들의 삶도 볼 수 있고 너무나 좀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칸쿤에서 좀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예, 돈은 뭘 들고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쇼핑하실 거, 예, 뭐 가서 기념품 사실 정도, 예, 이 정도 하고 팁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팁을 얼마 줘야 될지 몰라요. 자, 뭐 비즈니스 사신 분들 1불짜리 많이 들고 가세요. 예. 팁을 얼마 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멕시코는 미국인들이 거의 90%가 오기 때문에 항상 팁 문화가 있어요. 무조건 팁 문화인데 미국에서 쓰시는 만큼 팁을 드리면 좋은데 이 팁이 멕시코 물가에 비해서는 되게 센 편입니다. 자, 멕시코 평균적으로는 요즘에 봉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일반 노동자가 600불, 700불 정도예요. 한 달에 버는 게. 미국 달러로 계산했을 때 600불 정도예요. 이 호텔에 일하는 분들도 스페인시 못하고 그냥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기본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적죠, 미국보다. 예. 그러면 1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5불의 값어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멕시코를 그전에도 제가 다른 뭐 형님들과도 가보고 뭐 그러면 멕시코 옛날에 가보신 분들은 얘들 말이야 1불만 주면 하루 일당이야. 형님 너무 옛날 얘기예요. 너무 가셨어요. 요즘에 그 정도 아니야. 1불이 무슨 하루 일당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되게 팁을 짜게 주신 분들 있고 또 미국 생각하시고 팁을 덥석 10불, 20불, 30불 이렇게 주시고 심지어 100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팁을 많이 드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왜 컨트롤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멕시코가 강력 범죄가 없는 곳이긴 한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뭐 미국 오셔서 캔쿤 가신 분들, 미국에서 또 캔쿤 웬만큼 가신 분들이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우행미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다른 데서 없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팁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 퀸타로 로라는 주가 잘 사는 주예요. 잘 사는 주인데 자살률은 제일 높은 주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요.
자, 빈부의 격차가 큰 동네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왜 자살률이 많을까요? 너무나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서 그래요. 자, 이 팁을 받는 건 이 사람들 큰 겁니다. 1불짜리 팁도 5불짜리 받는 만큼 돼요. 음료수 하나 갖다 준다, 1불짜리 준다? 이 사람들 땡큐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칸쿤을 꽤 오래 갔습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쭉 왔는데, 물론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1불짜리 주면 요즘에 시큰둥해요. 그냥 고맙다는 생각 안 해요. 5불짜리 줘도 그냥 줬나 보다 그래요. 좀 아쉽죠. 예전 같으면 5불짜리 주면 놀랄 시절이 있었어요. 20불짜리 준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날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스포일 시킨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팁을 많이 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팁을 많이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팁을 많이 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릴게요. 팁 받는 사람은 좋아요. 자, 하루 일당이 20불이에요. 미국 달러로. 근데 누가 20불 팁을 줬어요. 하루 일당 벌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미국에서 하루에 200불 버시는데 누가 팁을 200불 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팁을 갖다 많이 주다 보면 첫 번째, 팁을 적게 주는 사람을 갖다가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의 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받아요. 서비스가 나빠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는 서비스가 나빠져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팁에 자꾸 의존하고 팁을 많이 받으면 동네 물가가 올라가요.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씁니다. 자, 쉽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 원칙은 쉽게 쓰기 시작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돈 쓰는 사람이 더 많으면 물가가 올라가요. 지금 미국의 왜 금리를 갖다가 자꾸 올리죠? 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물가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퀸타로 루의 물가는 다른 멕시코 지역보다 높아요. 전반적으로 높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못하고 호텔에 일하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운타운 이 안쪽에 현지인들 사는 데 사시는 분들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돈 받는 거는 타이트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미국 관광객이 한몫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칸쿤에 놀러 가도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불과 4년 전이죠. 4년 전에 갔을 때 호텔 존까지 가는 게 택시비가 공식 택시비가 20불이었어요. 그거 갖다 택시비를 택시는 조금 이제 관광객 상대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해놓은 금액이 공식이 20불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종이표가 바뀌었어요. 공식이 40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가가 오른 거예요. 자, 미국 물가가 오르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요. 자, 왜?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긴 싸네. 그리고 팁 막 줘요. 물가가 올라가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미국 돈으로 20불 주고 받았는데 팁을 20불 놓고 와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5불 팁을 놔도 그것도 25% 팁을 놓은 건데 그거를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심지어 팁을 더 달라고 땡깡까지 피는 경우가 생깁니다. 멕시코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팁이 너무나 이제 가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느끼니까 1불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5불짜리 주면 좀 화색 돌고 또 같이 가신 분이 20불짜리를 하시길래 제가 좀 말렸어요. 돈 드리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전반적인 이 캔쿤의 팁 문화를 위해서 좀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팁을 좀 적당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 우선 돈 값어치를 생각하세요. 20불짜리 하나 드리면 100불짜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요. 타코 하나 먹으면서 5불씩 팁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주고 사 먹는 게 더 싸요. 다운타운 가면 타코 50센트입니다. 미국 돈 50센트예요. 타코 10개 사 먹을 돈인데 타코 서너 개 좋다고 5불 주잖아요. 그러면 사 먹는 게 더 싸요. 암만 기분 내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팁이 물건값에 5배, 10배를 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고요. 1불짜리 많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냥 밥 먹고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고 1, 2불씩 팁 주고 또 멕시코는 미리 팁 주는 게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진 않아요. 물론 좀 건방진 걸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바래요. 왜냐하면 미리 서버가 왔을 때 미리 팁을 주면 행동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데 갈 때 여러 명이 갈 때는 제가 그 전에 우리도 한 몇 명 그룹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서버가 오면 서버한테 미리 20불짜리 주고 오늘 잘 부탁한다 그러면 메뉴에 없는 것도 좀 내와요. 그런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명이 간다 20불 먼저 주고 또 더 잘해주면 더 준다. 이런 거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바에 앉았다든가 이래갖고 팁을 많이 주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같으면 팁을 많이 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와서 서비스할 것 같죠? 예, 히스패닉도 안 그래요. 팁 많이 주면 자기 친구한테 야, 저 테이블 가면 팁 많이 주니까 다음엔 네가 가 이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0불씩 받아가요. 예,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팁은 그냥 올 때마다 조금씩 주시는 게 좋아요. 올 때마다 뭐 한 2, 3불씩 계속 주시면 좋아요. 뭐 한 4명이 있는데 뭐 음료수 시킨다 뭐 2불 주시고 또 2불 주시고 2불 주시고 2불 주시고 이러면 좋아요. 팁 많이 주는 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신 분들 팁 많이 주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또 밑에 이렇게 적겠죠. 캠피디 그래도 그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해드리면 좋잖아요. 지금 그분한테는 좋은데요. 그분들한테도 그분들 미래한테도 안 좋은 거고 우리 미래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자생력을 잃게 돼요. 팁을 너무 많이 받으면 돈을 펑펑 써요. 펑펑 쓰면 그 퀸탈로 주고 물가가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그들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캔쿤 같은 데는 5년, 10년 뒤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팁 문화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가서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불짜리 많이 가져가세요. 예, 그게 좋아요. 아니면 페소로 바꿔서 페소로 팁 주셔도 돼요. 예. 페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페소가 1불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페소로 팁 주시면 사실 음료수 시킬 때마다 10페소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도 충분히 그분들 아주 고맙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팁 주는 거 많이 주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팁을 많이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을 더 미래는 이 좀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국의 예전에 제주도가 그랬어요. 70년대 제주도하고 80년대 일본이 자수하면서 제주도 와서 전복을 엄청나게 막 먹고 돈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복을 비싸게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주도 일하는 사람이 전복을 못 먹어요. 비싸서. 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랍스터가 얘들은 예전에 관광객이 없었을 때 뭐 필리핀 보라카이 많이 가시죠? 예전엔 자기네들이 맨날 심심하면 먹던 게 랍스터였는데 바닷가에서 아빠가 잡아오면 저녁 먹던 게 랍스터인데 랍스터를 팔으면 자기 하루 일당이 나오니까 랍스터를 자기네들이 못 먹어요. 이런 불쌍한 일이 생깁니다. 제주도 물가 엄청 세졌죠? 예. 누가 다 올렸습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일본 관광객이 다 올렸고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다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제주도 땅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부자가 됐어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제주도 왔을 때 할머님이 해녀였는데 그 바닷가 앞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지금 할머니 집이 있었던 게 갖고 할머니 해녀 예전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손주 손녀들은 그 자산이 400억이 넘어가요. 그 앞에 텃밭 있고 땅 있고. 자, 이 칸쿤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있었던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지금 제주도 물가가 얼마나 셉니까? 현지들 간 데 가면 싸다 하더라도 육지보다 비싸요. 비싼 데서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다 그렇게 올려놨죠. 자, 이 칸쿤도 그렇게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번에 칸쿤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여기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북미주 세계 한식화 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 특히 한식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자, 회장님은 지금 뉴욕에서 함지박 식당과 여러 개 식당을 하시는 김영환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뭐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김영환 회장님 외에도 뉴욕에서 또 다른 식당도 뭐 이름 많이 들어서 병천순대 하시는 이 강원 사장님이신가? 예, 충청도 분이시란데 이름이 강원이었어요. 예, 이건 사장님도 있었고 또 산수대첩이 아니라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했죠? 큰 집이라는 곳도 있었고 하여튼 뉴욕에서 난다긴다 레스토랑 하시는 산의 집이었나? 산 뭐였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사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뭐 피닉스, 시애틀, 뭐 알래스카, 예, 버지니아, 워싱턴 DC, 예, 여러 LA 여러 곳에 계신 분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전 세계 김밥을 알리시는 락 셰프라는 김낙훈 셰프님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한국의 대통령이랑도 직접 만나갖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또 한국의 김밥 같은 걸 좀 알리신 분인데 이번에도 칸쿤 끝나자마자 바로 또 스페인에 또 한국 김밥을 알리러 바로 그 다음날 또 마드리드까지 가신 분들인데 이렇게 20분 넘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조금씩 코로나가 풀리면서 미국을 좀 다니면서 지역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소개받았어요. 예, 소개를 받다가 보니까 제가 뭐 피닉스도 그렇고
시애틀도 그렇고 알래스카도 그렇고 작년에 여기 세 곳을 많이 갔었죠. LA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이 레스토랑 대표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협회에 같이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분들과 또 친분이 생겨서 좀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제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가게 돼서 우리 또 김영환 회장님 진짜 이름이 김영환 회장님인데 진짜 영한 분이에요. 예, 아주 영하게 사세요. 생각도 젊으시고 외모도 젊으십니다. 저는 이분 연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희 어머님 때 연배랑 거의 비슷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름대로 김영환, 예, 아주 영한 분이세요. 예, 근데 성함은 영환 이제 대표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또 뉴욕 쪽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예, 뉴욕 쪽에 와서 세미나도 한번 해주시고 와서 식사도 드시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갖고 사실 이번에 이제 칸쿤을 갔는데 좀 칸쿤 조금 외곽 지역에 이 호텔 인클루시브를 잡았어요. 조금 아까 말한 호텔 존이 아니라 조금 외곽 지역에 정글 사이 둘러싸이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나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멕시코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게 파업이 자기네들끼리 일만 안 하고 파업한 게 아니라 이 고속도로 이 하이웨이를 갖다 통째로 막아서 길 통행을 갖다 막아버리고 파업하는 바람에 시내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붓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진짜 몇 시간 뭐 한 몇 시간이 아니죠. 하루 종일 한나절 제일 뜨거울 때 한나절은 이분들과 진짜 뭐 한 6시간 이상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이 하고 계신 이 레스토랑의 발전에 대한 도움 말씀도 드렸고 또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지역별로 또 특성이 있는 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또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도 조만간 몇 달 안에 뉴욕, 뭐 워싱턴, 버지니아 여기를 쭉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대표님들께 부탁드린 게 그러면 저 가면 당연히 우리 우행 식구분들 초대할 테니까 그때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당연히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뉴욕을 가든 플러싱을 가든 뉴욕을 맨하탄을 가든 아니면 뉴저지를 가든 워싱턴 DC를 가든 버지니아를 가든 제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다 모여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벌써 작년에도 그랬죠. 예, 알래스카 가시면 알래스카는 워낙 좁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간에 우리 시청자가 다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시애틀도 제가 2번이나 그쪽 가서 많은 분들과 식사도 하고 만나 뵌 적이 있었고 피닉스도 그랬었고요. 예, 피닉스 애리조나 피닉스도 그랬고 이번에는 플러싱, 뉴저지, 맨하탄, 그다음에 워싱턴 DC, 버지니아 여기도 제가 날짜를 잡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안 그래도 송봉우 선배님은 뉴욕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막 난리가 나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예, 근데 그때 또 송봉우 선배님이 또 대타를 해주시지 않을까. 예, 저보다 대타가 아니라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시니까 그때 또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세계 한식화, 이 말 그대로 한식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K-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K-푸드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K-푸드에 앞장서 계신 분들이에요. 한식 식당을 하고 계시지만 손님들이 외국인들이 다 거인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번에 칸쿤에서도 세미나, 이번에 칸쿤이 이분들도 휴양도 휴양이지만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이틀 동안 뭐 제 것까지 하면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즐긴 거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바쁘신 분들이지만 이 3박 4일 시간 내서 올 수 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없어도 본인 비즈니스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없다고 세상이 망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여유를 갖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 좀 제가 권해드리고 여기 협회 뭐 가입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가입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리플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뭐 연결시켜드리는 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립했던 전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 여기와도 지금 좀 교집합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이번에 그것도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또 3월달 라스베가스 또 경제인 협회 컨퍼런스에 또 몇 분 흔쾌히 와주시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또 경제인 협회에 계신 분들도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또 조인할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게 콜라보가 돼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독불장군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보면 젊은 친구들, 뭐 제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이니까 30대, 40대 그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남이랑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 세계 한식화 협회 여기 모임에 계신 분들 보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분들도 있고요, 40대 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70대까지 대표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마음이 많이 너그럽습니다. 예, 확실히 남들과 협력해서 어떤 물건도 공동 구매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이 프로젝트는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제가 상호명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들끼리 또 투자를 해서 뉴욕에다가 또 진짜 고급 한식당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고급 한식당. 진짜 이거는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이지만 전 세계의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하겠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또 엄청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멋있는 분들이죠. 예,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하는 게 아깝지를 않아요. 강연을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저는 당연히 그전에는 당연히 봉사를 받고 돈을 받고 이렇게 강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뭐 제가 이제 초대 받았으니까 그것만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해드렸지만 이 강의 그리고 제가 우연한 행복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께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받는 게 아닌 게 이게 왜 안 아깝냐면 그 말에 울림이 있어서 그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 보람이라는 건 돈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제가 뭐 몇 명을 모아놓고 어떤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뭐 시간당 뭐 얼마씩 해갖고 다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이런 걸 했었지만 그거와 이건 또 별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연한 행복은 뭐 항상 뭐 무료잖아요. 여러분께 무료고 광고가 나오긴 한데 광고는 제가 광고를 안 받겠다고 구글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광고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이 광고라고 자기들이 다 받아갑니다. 예, 그래서 광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광고는 제가 조금 내고 싶다고 조금 낼 수 있고 많이 내고 싶다고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자기 맘대로 넣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비를 받겠다고 그러면 구글이 광고비 받은 거에 40%를 자기네들이 갖고 60%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안 받겠다고 한다고 광고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도 안 해요. 왜 하냐면 제가 안 받겠다고 광고 안 나오면 구글도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방송 송출하는 거, 컴퓨터, 이 네트워크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 때마다 구글은 계속 여러분께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광고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먼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는 본인이 광고를 안 내면 그때는 구글을 살려야 될 때니까 유튜브를 살려야 될 때니까 제가 광고를 안 내면 광고 안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광고를 안 낸다 하더라도 구글이 광고를 올려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당연히 답 나왔죠. 예, 구글이 돈 벌어가는 게 좋을까요? 캠피디가 돈 벌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돈 벌어가는 게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 광고비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광고비가 많이 도움이 되고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께 무료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요즘에 이제 한식 세계화 협회 얘기도 오늘 말씀드리고 좀 뭐랄까 어떤 집단 어떤 협회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계 한식화 협회에서 이런 한 푼 받고 여기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경제인 협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한 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돈 벌으려고 경제인 협회에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행 구판장 얘기도 제가 여러분께 돈 달라고 우행 구판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심 있고 비즈니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뭐 여러분께 공진당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공진당도 여러분 저 뭐 불쌍하니까 팔아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진당 물어보신 분들이 계속 있어요. 예, 물어보신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공진당 계속 더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뭐 각각 댓글 몇 개, 이분 초심을 잃었네, 상업적이네.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돈 한 푼 안 벌고 여러분께 계속 이 정보를 몇 년 동안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좀 생각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강매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방송에다가 공진단 얘기를 하든, 그다음에 우행구판장 얘기를 하든, 경제협회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하도 없으잖아요. 그냥 내용이 나는 관심 없네 그럼 꺼버리시면 되는 건데
못 끄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시고 베베 꼬이셔갖고 캠피디 이제 뭐 광고하네, 뭐 초심을 잃었네, 뭐 보기 싫네. 보지 마세요. 예. 자, 저는 그렇게 속이 옹졸하고 좁으신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은 우리 우행 식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좀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 본인한테 손해 보는 거 아닌데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 그래서 넷플릭스도 요즘에 광고하는 넷플릭스 버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돈 내고 다 봐요. 예, 광고 보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보는 거 귀찮으시면 뭐 프리미엄 한 달에 13불 정도 하나 그걸 하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그냥 광고는 또 광고 나름대로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협회도 제가 봤을 때 좋은 협회는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회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또 다른 젊은 그 식당 대표님들 몇 분도 좀 힘을 모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딱 아니더라고. 전 누구 오면 싫어요. 막 이래요. 경쟁 상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탓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아직 젊고 혈기망성하니까 남이랑 상생의 길보다는 남을 배척하고 내가 눌러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서로 돕고 같이 살아나가는 거. 자, 송무 선배님도 이번에 또 방송해 주시면서 뭐 시작할 때 350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본인 채널이 350명 정도 구독자 있었는데 지금 1000명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1000명 채워주세요. 1000명 채워주셔야지 송무 선배님께한테도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생이 돼야 돼요. 도와야 돼요. 송봉호 앵커님이 만약에 내가 뭐 라디오 방송을 우리 캠피디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사람인데 내가 캠피디 방송한테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캠피디 방송 가서 내가 이거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이렇게 꽉 막히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송봉호 선배님은 진짜 방송에 못 나오셨을 거예요. 진짜 오픈되신 분이에요. 진짜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이 송봉호 선배님은 그 점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도 그 점 진짜 박수 쳐주세요. 저보다 진짜 이 방송은, 쟤는 방송으로 따지면 꼬꼬마예요. 이 송봉호 선배님은 방송으로 따지면 진짜 저한테 뭐 아버님 할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방송으로 따지면 제 인생 선배시기도 하지만. 자, 그런 분이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 상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건 뭐 무형샵 판매하는 거 사기 싫으시면 안 사면 근데 그걸 갖고 저랑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제가 뭐 강매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협회 자꾸 홍보할 거야? 왜 협회 홍보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세계 한식과 협회, 거기에 또 누구 싫은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협회도 들어오라니까 거기 누가 있는 사람이 싫다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몰라요. 이 세계 이 한식과협회 여기 단체 사진도 있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누구는 나 저 사장이나 싫어, 그래서 나 저기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갖다가 속 좁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상생의 길을 걷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을 다니면 그만큼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란 게 그만큼 좋습니다. 본인을 뒤돌아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재충전의 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는 뭐를 얻었는지 제가 우선 제 인생의 휴식을 얻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본 건 제가 처음이라서 3년 만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제 인생에 좀 숨통이 트였다는 거, 그게 좀 좋았고요. 두 번째로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영환 회장님 외 많은 이 회원분들, 이분들께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가 있는 동안도 우리 송봉호 선배님의 방송은 다 봤는데 방송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역시 이 노련미, 그런 다음에 또 이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이거는 내가 못 쫓아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도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알찬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호텔이 좀 외곽 지역에서 한국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을 거기서 한 분 만나뵀어요. 그래서 리플을 적으셨는데 식당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진짜 외진 곳에 있는 곳에서도 한국 분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시청자를 만날 수 있다, 너무나 대단했고, 이번 한식
이제 그 세계화 협회 여기에 계신 멤버분들 중에서도 벌써 몇 분이 제 원래 시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다고 그러고 명단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좀 친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여행을 가면서 또 생길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지난 4일간 제가 나흘이라죠. 사흘이 아니죠. 자꾸 사흘이 합니다. 4일간 나흘 동안 지난 나흘 동안 제가 비워둬서 죄송하지만 그 대신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 송봉호 앵커님 같은 또 보물 같은 분을 만나뵈서 즐거운 시간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뭐 주말에도 또 녹화 영상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또 뉴스 보내드리고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는 방송, 계속 이야기 나누는 방송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